안녕하십니까. 일반 물리학 연습 문제 풀이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12장을 할 차례네요. 12장의 평형과 탄성에 관한 문제를 풀도록 할 텐데요. 정력하게 대응하는 영역이고, 사실은 이제 구하고자 하는 이 대상의 구조물의 구조가 복잡하면은 많이 복잡해요. 그리고 답이 잘 안 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정력학까지 가면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대상들을 다루는데, 일반 물리 범위 안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잘 알려져 있고 풀기 쉬운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풀게 됩니다. 12장을 풀면서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힘에 관해서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배웠던 힘들 있죠. 중력, 장력, 수직항력, 전형적인 힘들이 있는데, 그 힘들 말고도 정체를 모르지만은 물체가 받는 힘에 대해서 힘이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알고서 표시하는 게 아니라 뉴턴 1, 2, 3법칙에 적용을 해봤더니 이 물체가 평형이다 했을 때 R점이 0이 돼야 되기 위해서 뭔가를 상쇄시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필요에 의해서 힘을 표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수학적으로 하나의 미지수로 작동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것들을 다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풀어내면 힘의 정체를 조금 더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힘을 알고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필요한 힘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과감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힘의 작용점 같은 것이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에 명확한 작용점이나 접촉점이 하나가 되는 그런 조건들을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조건들을 포착을 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힘을 표시하고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지금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2번부터 풀도록 할게요. 2번에 이제 2절의 내용이고요. 정적 평행의 예. 자, 문제를 보면은 그림처럼 각변의 길이가 L 이고 질량이 50인 균일한 정사각형 간판이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길이 DH의 막대에 걸려있다. 수평이 이게 막대고요. 이건 막대고, 그 다음에 밧줄로 막대 한 끝을 잡아매고 다른 끝은 막대에 고정된 점 위에서 위로 DV만큼 올라간, 이게 이제 밧줄이죠. 밧줄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 벽에는 이게 경첩이에요. 경첩. 경첩이 있기 때문에 경첩의 역할이 뭐냐 하는 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줄의 장력이 얼마냐, 벽이 막대에 가하는 수직 방향의 힘의 크기와 방향, 그 다음에 수평 방향의 힘의 크기와 방향, 수직 방향의 힘의 크기와 방향을 구해라 한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판단해야 될 것이 뭐냐면, 뭐의 평형이냐, 간판의 평형이냐, 막대의 평형이냐, 줄의 평형이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평형으로 보고자 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힘의 작용점과 힘의 방향을 정확하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대만의 평형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근데 막대만의 평형을 생각하려면 이 간판이 이 막대 끝에서 당기는 힘, 그 다음에 중간에 요점에서 당기는 힘들이 제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거리의 관계가 구하려면 구하겠는데, 예. 근데 어쨌건 이게 지금 막대하고 간판 사이에 작용점이 두 군데가 있어가지고 그 힘 관계를 다 따져야 돼요. 그래서 막대만의 평형보다는 그냥 이 막대하고 이 간판까지를 포함하는 이걸 하나의 전체 개로 보고 요 개에 대해서 평형을 따져보자. 그게 더 쉬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근데 막대의 질량은 무시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예, 질량을 무시할 수 있다. 그럼 막대는 그냥 힘을 받을 수 있는 그 강체의 역할만 하고, 실제 질량은 다 이 간판에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간판하고 수평 막대를 하나의 개로 봤을 때 질량 중심은 바로 이 간판의 질량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경첩으로부터는 요 길이가 이제 DH에서 요 길이 가운데, 그러니까 요 길이는 2분의 L이 되죠. 2분의 1만큼 들어간 위치.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는 막대로부터 2분의 1만큼 내려온 위치. 요 간격은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질량 중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질량 중심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평형이다 그러면
선형적인 평형만이 아니라 그 회전에 관한, 토크에 관한 평형도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토크에 관한 걸 얘기하려면 작용점에 따라서 토크의 크기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힘의 작용점들을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개에 작용하는 힘을 표시해 보면 중력 있죠. 근데 중력은 개의 질량 중심에 작용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제 이게 무게 중심이랑 위치가 같아지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mg가 작용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개에 작용하는 또 다른 힘은 장력이죠. 근데 장력은 항상 줄과 나란한 방향, 줄에 접하는 방향. 그래서 요 방향으로 장력 T가 작용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벽하고 개의 관계인데, 이 벽하고 개가 그냥 막대가 벽에 이게 맞닿아 있기만 한다. 그러면은 이때는 굳이 따져본다면 마찰이 있냐 없냐. 마찰이 없다면 수직 방향에 수직 항력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을 때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마찰력이나 수직 항력을 응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경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첩을 통해서 이 경첩을 고정시키는 나사못을 더 세게 조이느냐 약하게 조이느냐에 따라서 이 직접적인 관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경첩이 벽이 경첩을 통해서 막대에 어떤 식으로 힘을 가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개를 들여다보면은 중력을 상쇄시키는 장력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이 경첩이 수직 방향의 힘을 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직 방향의 힘을 가하지 않는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다면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첩을 통해서 벽이 막대에 이 개에 수직 방향으로도 힘을 가할 거다.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도 힘을 가할 거다. 그러니까 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수직하고 수평 성분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 성분은 당연히 요 장력을 상쇄시키는 힘이 필요하니까 수평 방향으로 FH라고 그러고 방향은 오른쪽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야 평형 관계가 유지가 되죠. 근데 이제 수직 방향으로도 힘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힘은 중력이 더 크면 위로 이 장력의 수직 성분을 보충해 줄 거고, 장력이 더 크면 중력 성분으로 보충이 될 건데, 일반적으로 장력이 커지진 않죠. 중력 때문에 장력이 팽팽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벽도 막대를 위쪽으로 당기는 방향으로 힘을 가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건 다 가정이에요. 얘도 가정이고 얘도 가정이고.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설정을 해서 조건식을 세워서 나중에 다 구해봤더니 뭐 FV가 음수가 나오더라. 그러면 이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경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직항력이나 마찰력과 같은 형태의 힘이 아니라, 정체를 모르지만 어쨌건 가장 일반적으로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형태로 두 가지 방향으로 분해해서 힘을 표시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미지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네 개의 힘을 우리가 이 개에 작용하는 힘으로 보고, 이 네 개의 힘에 대해서 개가 평형 관계를 유지하려면 선형적인 평형 관계에서 R자임이 0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X성분, Y성분, 수평, 수직 성분이 다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회전에 관해서는 토크의 합이 0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정적인 평형일 때는 토크의 기준점을 어디로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예, 여기서 토크의 기준점을 이 점을 잡아도 되고, 요 점을 잡아도 되고, 질량주임 잡아도 되고, 이 점을 잡아도 되고, 어디를 잡아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요령이 뭐냐면, 그 토크를 적절하게 잡으면 힘은 0은 아니지만 토크가 0이 되게 하는 조건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작용점에다가 이 경첩에 의한 것이 요 끝에 막대 끝에 작용한다 그러면 요 작용점에다가 기준을 잡으면 요 둘에 의한 토크는 0이 되는 거죠. 여기다 잡으면 장력에 의한 토크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크의 기준을 잡을 때 미지수의 개수를 획기적으로 팍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기준을 잡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4개의 힘이 있는데, 이 중에서 토크의 개수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은 2개의 힘이 작용하는 작용점, 요 점을 기준으로 잡아주면은 2개에 의한 토크가 동시에 0이 되는 거죠. 예, 그와 같이 해서 토크의 기준은 이제 먼저 항상 기준을 명시를 해줘야 되고, 그때 기준은 어디로 잡아도, 정적 평형의 경우는 어디를 잡아도 상관이 없지만 미지의 힘이 많이 작용하는 점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유리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평 방향의 힘은 요 힘하고 요 장력의 수평 성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분해해서 TH, TV 그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수평 성분,
되고,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는 벽이 경첩에 의한 힘, 그 다음에 TV가 mg랑 같으면 되죠. 예, 마이너스 mg. 그 다음에 이제 경첩 기준으로 토크의 평형을 생각하면 요점 기준이니까 토크는 t하고 mg만 생각하면 돼요. 자, 반시계 방향 회전은 t가 반시계 방향 회전이죠. 그러니까 요 힘에 대해서 이 수직하게 선을 그어서 이 모멘트 파를 구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작용점까지의 요 위치 벡터하고 수직한 속도 성분을 구해도 되죠. 그죠? 여기 이제 TV로 우리가 분리를 해놨으니까, 요 DH 곱하기 TV가 바로 장력에 의한 토크가 되는 겁니다. 반시계 방향 플러스, 그 다음에 중력이 시계 방향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럼 중력 방향 이 방향이면 모멘트 팔이 요거죠. 요 길이는 전체 길이가 DH에서 2분의 L만큼을 뺀 거죠. 그래서 요것이 토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3개를 세웠죠. 그리고 미지수가 지금 FH, FV, TH, TV.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 미지수가 많은데 TVH하고 TV는 사실은 DV하고 DH 관계에서 이 각도를 찾으면 사인, 코사인으로 다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지수가 이제 4개로 표시하면 조건 시간에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질문에 따라서 더 식을 세워도 되고 아니면 그대로 해도 되는데, A번 줄의 장력이 얼마냐? 예, 그러면 줄의 장력을 구하려면 TH하고 TV를 각각 구하면 되죠. 딱 봤더니 3번식에서 TV가 바로 계산이 되네요. 예, 그 다음에 TV가 계산이 되면 예, TV가 계산이 되면 FV가 계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H는 그럼 어떻게 구해요? 예, 요 각도 관계에서 TV를 알면은 TV하고 TH의 관계가 요 각도가 세타라고 하면 세타에서 탄젠트 관계죠. 예, 그러니까 바로 나머지 성분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째 식에서 3번식에서 TV를 바로 계산해 버리자. 예, 그럼 이렇게 되죠. DH로 나눠준 거고 값을 대입하면 이렇게 값이 나오고요. 그래서 TV, 그러니까 나왔는데 TV는 T하고 관계가 지금 여기서 T 사인 세타로 했으니까 이거거든요. 그럼 요게 세타. 그럼 얘가 세타가 되네요. 그래서 얘가 T고 TV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니까 요거 그러면 사인 세타로 표시된 거죠. 그리고 요 놈을 찾아냈으니까 사인 세타를 알면은 T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인 세타는 요 각도가 세타라 그러면 이 길이분의 요 길이죠. 그러니까 요 길이는 루트 DH제곱에 DV제곱하고 DV를 나눠준 거죠. 그래서 사인 세타에 관한 표현을 쓰면 요건 다 알려진 값이니까 T를 바로 넘겨서 구할 수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V로부터 T를 구해보면 이렇게 357N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BCD는 경첩이 가하는 수평 방향, 수직 방향. 그러면 이제 T를 알면 TH도 알 수 있는 거고 1번식에서 바로 FH가 TH인데 TH는 T로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탄젠트, 지금 각도가 주어진 게 아니라 이 길이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길이 관계가 바로 탄젠트로 나오죠. 그러니까 탄젠트는 수평 성분의 수직 성분이 돼서 바로 TH분의 TV가 탄젠트 세타, 근데 DH분의 DV 그렇게 나오니까 비례 관계에서 바로 계산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TH를 바로 구할 수 있고 FH도 바로 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요. 방향은 이게 양의 값이 나왔으니까 처음에 우리가 설정했던 방향 그대로 양의 값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에서 수직 방향이죠. 수직 방향은 2번식에서 바로 계산이 되죠. 2번식에서 TV 넘겨서 계산해주면 얘가 되고, 얘도 양수가 나왔으니까 처음에 설정했던 방향이 맞다. 그래서 위쪽 방향이다. 그렇게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첩에 의한 힘이 뭔지 모르지만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나눠서 표시할 수 있다 하는 것, 그렇게 과감하게 힘을 이제 설정을 하면 그걸 이용해서 계산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토크의 기준점을 잡을 때는 모르는 미지의 힘이 많이 작용하는 작용점을 기준으로 잡아주면 토크에 관한 식이 간단해진다 하는 거죠. 요령이니까 문제풀이에서 계속 익숙하게 하면 금방 여러분 것이 될 거예요.